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3월 4일 3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시장 전망,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데일리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일지장 우리나라 증시에 2018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8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여러분께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태민 한칸 띄우고 경제팁 텔레그램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살펴야 할 기사도 보내드리지만 이렇게 1월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이 작년 1월 대비 18%, 12월 대비 41%. 이게 이구환신이죠. 이구환신. 그 옛날 거 바꾸고 옛날 거를 새 거로 바꾸라 이런 거죠. 하면서 화웨이가 1등입니다. 중국은 애국 소비 열풍이죠. 그래서 아니 국산품을 써야지 무슨 외제를 쓰냐 이런 게라서 화웨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화웨이 거를 쏴주자. 화웨이가 1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토리오 미국과 우크라이나 히토리오 합의 무산되면서 이제 방산주들한테는 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쨌거나 방산주들은 반사 이익을 누릴 상황. 이제는 유럽은 미국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유럽뿐만 아니죠. 이제 각국들이 미국이 안 지켜주니까 스스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3% 이상 빠졌고, 아시아 시장 전반도 다 3% 내외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2.8% 나스닥이 빠졌고, 엔비디아가 8.5%는 빠졌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미 우리 제 리포트를 보시는 분과 안 보시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미 2월 24일 날 나스닥 급락이 심상치 않다. 제가 리포트를 썼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하대표 하루 빠진 거가 하루 좀 음봉이 났다고 심상치 않다고 할 게 뭐가 있어 하는데, 제가 저는 계속 기업과 시장을 분석하고 또 감각 주식시장에 제가 30여 년 있었지 않습니까? 감각상 이게 심상치 않다고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급도 약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뉴스에 팔라는 대응이 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엔비디아가 시간에 강세를 보일 경우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현금 비중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드렸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반등조차 못하고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 대표의 조언을, 이 참모로서의 조언을 들은 투자자들과 안 들은 투자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월요일날 우리 시장 휴장입니다만 대만 증시는 1.3% 빠졌네요. 금요일에 휴장했죠.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일본 증시는 금요일에 2.9% 빠졌다. 월요일 1.7%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볼 때 한 1.2에서 1.3%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되구나. 그 낙폭은 1.3%에서 1.3% 정도면 충분하구나. 이틀 동안 이런 산출적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이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은 한 2% 내외는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술적으로는요. 과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마감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마감할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일본 증시는 쭉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고, 대만 증시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연봉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결국은 그 4분기, 이게 4분기니까 11월부터 1월까지예요. 엔비디아는 이게 물론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앞으로 수익성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지만,
어쨌거나 4분기도 긍정적이었고 올 1분기도 엔비디아는 상당히 강력한 성장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음봉이 났다 한다면요.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좀 서글픈 얘기지만 엔비디아의 이런 깜짝 실적에는 시장이 이제 내성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악재가 조금만 나와도 크게 침소봉대해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제가 볼 때 일단 고봉은 찍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새로운 게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AI가 적용된 뭐 엔비디아 로봇을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그래 우리 시장은 어쨌거나 산술적으로 화요일 한 2% 정도는 반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려면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올라야 되겠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외국인 또 순매도가 급감해야 되겠고 하는데 이건 사실 화요일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먹구름이 낀 이유가 자 2월 4일 날 이미 중국의 모든 상품에 10% 관세다. 3월 4일부터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협상의 무기로 쓰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또 변수가 있겠죠. 있을 수가 있는데 중국은 뭐 버티기 아닙니까? 그래 중국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것 같고 3월 12일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4월 2일부터는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다음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이 25%.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뭐 일단은 앞으로 할 거야 그런 의미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시에 상당히 구체화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관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찍이 우리 수십 년간 우리 증시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국의 고율의 관세가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한다. 긍정적일 일은 없고 어쨌거나 하루하루 예측이 힘든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1조 5,561억 팔았는데 작년 8월 5일날 외국인이 1조 5,238억 팔았거든요. 그보다 더 팔았네요. 8월 5일은 뭐냐? 이때가 7월 말일 7월 30일인가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의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8월 5일은 그야말로 이게 블랙 먼데이였죠. 아마 그때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입니다. 그것보다 지금 더 많이 팔았네요. 지금 외국인들은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워낙 많이 파는데도 연기금도 주춤하네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투신이 계속 순매도하는 데다가 연기금마저 가세하니까 답이 없네요. 수급이 엄청 기울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반등하려면 외국인이 순매도가 급감하고 연기금을 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내용도요. 10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이 한 종목뿐입니다. LS 일렉트릭. 근데 100억 이상 순매도한 종목은 39개. 39대 1이네요. 그냥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집은 지금 업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 아닙니까? 그 트럼프의 LNG, 미국의 LNG를 수입하려면 LNG 운반선이 대거 필요할 거고 하나오션은 거기다 군함까지 하잖아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 조선소로 온다는데 그런데도 팔았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뭐 기업이나 산업이나 이게 볼 게 아니라 일단 현금화하자 이런 태도를 금요일부터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얼마나 순매도할지 금요일에 태도로 볼 때는 순매도가 클 것 같은데 우리 화요일에 반등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랬다면 이제는 나스닥 지수는요. 제가 이날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현금 유동성을 높이시고 매매는 초단타로만 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중기 조정에 진입했습니다. 나스닥이 그동안 중기 조정에 진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기 조정하면 한 3, 4개월 가거든요.
한 처음에 보통 3분의 1씩 나누는데요. 처음 3분의 1은 기간 조정이 옵니다. 네. 3분의 1 동안 다 오고. 그 다음에는, 네. 처음에는 가격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분의 1은 조금 고개를 들락말락 하죠. 이런 흐름이라서 앞으로 조정이 갈 길이 멀다. 지 길고 지루한 거 올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정시는 작년에 이미 남들 다 오를 때 우리는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 정시, 미국 정시가 빠지는데 우리만 좋으리라. 네, 그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계속 현금 유동성을 늘 유지하면서 매매는 철저히 단기에 일단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전제로 본다면 이번 주는 우리 눈에 제일 드는 게 좀 중국 양회하면 이게 또 이구 환신 아닙니까? 중국이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또 휴대폰 관련주들이 조금 부각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엔터 배터리 2025 유럽 액션 플랜 요건데 요게 다 2차 전지 관련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액션 플랜에는 전기차 보조금 얘기가 들어갈 거다 하는 게 지금 지배적인데 들어가면 2차 전지현들은 일시적 반등 정도, 단기 반등 정도의 계기는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인터 배터리는 아마도 이번에도 전고체 전지와 원통형 배터리 이쪽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런 부분 정도에 주목하는 게 종목별로는요 주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그 사이에 좀 일들이 있었던 게 요거 하나. 자, 휴먼 테크놀로지의 아고스인수 일가족 일부 언론에서 이게 우회 상장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난 걸 봤는데요. 너무 좀 무지한 얘기죠. 우회 상장이란 거는요. 우회 상장이란 거는 경영권 확보가 전제가 되는 걸 우리가 우회 상장이라고 합니다. 상장했다는 거는 내 경영자 내가 상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고스 인수는 무슨 경영권은 그 전에 휴먼 테크놀로지 갖고 있죠. 그리고 230억이나 주고 현금을 주고 인수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고스 경영진들이 230억을 30억을 받고 그냥 다 가버리면 뭐 좀 먹튀 논란이라든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50억씩 받고 나가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230억을 받았는데 이 중에 117억은 3월 4일날 네, 3자 유정으로 네, 한 배를 타는 거죠. 이런 그림이 오히려 이렇게 돼야죠. 회사를 덜렁 파고 가버리는 건 안 되죠. 그 중에 117억 하면 230억 중에 세금이 22%인가요? 22% 내고 나머지 조금 현금 쓰고 나머지는 117억 대부분의 자금을 다시 회사에 넣어서 야 휴먼 테크놀로지 우리 아고스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나 열심히 해가지고 주가 올려가지고 앞으로 크게 먹을게. 아주 이런 모델이 긍정적인 모델이죠. 이게 제대로 된 M&A 모델이죠. 이는 사실 이런 부분을 부가가 시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데 일부 부족한 언론에 그런 얘기 하는데 무시하십시오. 이제는 3월 4일날 2월 28일날 2월 27일이죠.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자 일정을 보면 이게 2월 28일이 아니고 하루는 지난 3월 4일날 그러니까 2월 27일날 잔금 받고 하루 만에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거예요. 3월 4일날 네, 납입이 끝나면 아고스와 휴먼은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네, 관계가 됐다.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죠. 또 일부에서는 뭐 또 휴먼의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되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소탐대실입니다. 이 아고스와 휴먼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어떻게 시너지 낼 것인가 그게 큰 그림이지. 전환사채 주식 전환 이게 초점은 이것도 참 하수들이 하는 짓. 최근에 이제 순비라고 이 드론 만드는 회사가 이제 지금 상장 추진 중인데 지금 아직 청약 일정이 안 나. 아마 3월경에는 3, 4월에는 상장이 될 건데 언제 우리 드론 관련주들도 속속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이더와 그 드론에 대한 안티 드론 시스템을 하는
하고 휴먼 테크놀로지도 시장에 이제 드론 관련주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도요 필요한 정보들 계속 제가 리포트를 올렸으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늘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생각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정시 전망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